둔촌 주공 1만 2천 가구가 서울에서 마지막 대규모 공급이고 강동구 지역 전체의 랜드마크가 벌써 됐죠. 가격적으로는 뭐 고덕 쪽을 다 넘어섰어요. 33평을 23억에 지금이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입주가 11월이죠. 공사 중단되었다는 뉴스를 봤었는데 둔촌주공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걸까요? 둔촌 주공이 이번 달 11월 27일 날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공사 초반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 폭등으로 시공사하고 조합원들, 시행사 간의 그 공사비 문제로 막 한 6개월 정도 중단되고 그랬었어요. 그때 유치권 현수막이 막 걸리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많은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요. 최근에는 또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에서 조경공사나 기반시설 공사로 추가 공사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했어도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또 급등했잖아요. 은행이 대출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지금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둔촌주공 잔금 대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저께도 이제 입주하시려는 준비하고 계시는 둔촌주공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시중은행에서 4.8% 고정금리로 지금 잔금 대출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4.8%면 올 초에 대출 금리가 약 3.4% 정도에서 많이 오른 거라서 그리고 올 초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시중금리 2.7% 정도로 받으신 분도 제가 봤는데 지금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이제 대출 한도가 이제 상품들이 다 팔리고 이제 자금이 거의 다 소진돼서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12,000가구면은 그 중에 한 10,000가구가 뭐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한 집당 3억에서 4억 정도만 받아도 이게 대출이 한 4조 정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 자금 여력이 있는 그 시중은행은 많지 않아서 여러 시중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많이들 잔금 때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도 얘기 나눈 바로는 한 4.8% 고정금리입니다. 또 심지어 고정금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게 또 신규 아파트는 그 미등기 물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대출이 진행이 되고 정부에서는 이게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이런 쪽에서 전세자금 대출 조건부 그러니까는 잔금을 전세로 맞추려고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자기가 입주를 안 하실 경우에 이제 전세가 들어오면서 세입자분이 전세로 잔금을 내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던 분들은 조금 곤란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잔금을 치는 전세 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년 3월까지 11월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둔촌주공이 입주를 기간을 주고 있어 갖고 그 내년 초면은 아무래도 시중은행한테 너희들 저기 대출해 주지 마. 그러면 시중은행은 대출 상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다가 반도체 팔지 마. 뭐 핸드폰 팔지 마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듯이 은행도 대출하지 마. 그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계속 해버리면 그럼 은행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1월부터 2월, 3월까지 넉넉하게 요번에 시간을 주고 있으니까 그때 잔금을 치르고 시중은행 대출 상품들이 새롭게 이제 연초에 나오거든요. 보통 매년 그럴 때 대출을 받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미국 금리 하락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정부에서 뭐 대출 규제 뭐 은행 자체적으로 가상금리를 올리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11월, 12월 빨리 입주하시는 것보다는 1월 달에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대출 상품들이 내년 초에 나오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둔촌주공 입주하시는 분들은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1만 2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입주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대규모 공급
폭탄이다. 이렇게 공급 폭탄이 한 지역에 떨어지면 전세가는 거의 90%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한 60% 정도? 예, 매매가도 무조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매매가 급등했을 때 꼭 공급이 적었던 적이 많지 않거든요. 공급이 많은데도 매매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서울만 보면 안 되고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까지 수도권은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요 공급을 서울, 경기, 인천을 다 보고 있더라도 지방에서 젊은 층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수요가 항상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폭탄이 있더라도 매매 가격은 이제 오를 가능성 60%, 하락할 가능성 40%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그런데 전세는 이제 뭐 가수요도 없고 그냥 막바로 이제 전세를 구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 물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90%예요. 예를 들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강남권 개포동에 1만 가구 입주가 있었을 때 서초구까지 전세가 한 4억에서 6억까지 폭락을 해갖고 강남 전세 가지고 있으시던 분들이 세입자분들한테 역전세 내주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뭐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예, 매매가 전세가가 다 하락하는. 근데 특히 강남, 서울에서도 강남의 입주가 역대급이었었거든요. 1만 가구 계좌부터부터 시작해서 뭐 원베일리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1만 가구니까요. 강남 수요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있었죠. 그런데도 매매가는 폭등을 했었죠. 네, 전세가는 폭락하는 게 맞았었는데 매매가는 폭등하고 이런 게 거의 60, 70%의 상황인데 요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둔촌 주공 매매가가 분양가 대비 많이 올랐는데요. 전세가는 보통 90% 하락하는 게 많은데 희한하게 전세가까지 지금 오르고 있어갖고 요거를 현장에서 계신 분들 말씀은 둔촌 주공뿐만 아니라 주변 전체 아니면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모든 빌라 쪽에 구하시는 전세 만기 되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빌라 월세로 자기 보증금이 이제 날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월세가 불리한 걸 알면서도 안전하게 이제 아파트 전세라든가 빌라 월세 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화되고 있어 갖고 이제 빌라는 그냥 월세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빌라를 전세를 이제 몇 억씩 주고 들어간다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자기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불안하다는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뉴스에서도 계속 전세 사기 얘기가 빌라, 오피스텔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는 월세로 가버리고 그럼 이제 거기서 그래도 나는 전세로 계속 살겠다 월세는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넘어오고 있어요. 빌라 쪽에서. 그럼 그분들의 수요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 전세 수요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증가하고 있고 4년 전에 시행됐던 임대차 2법 이후 4년 만에 뭐 5% 상한제 전세 그리고 2년 해서 4년 살 수 있는 그런 게 올해 이제 4년 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올렸던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한꺼번에 올리고 있는데 그 영향까지 해서 아파트 기존 전세가의 폭등과 더불어 빌라 쪽에서 들어오는 수요까지 아파트 시장이 서울만 한정해 놓고 봤을 땐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있다.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데이터상으로 나오지만 상승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정부의 이제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그 가상금리 자체적인 규제와 이런 상황 때문에 매매가 전세가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게 내년에 가면 이제 공급이 서울이 이제 90년대 이후 역대급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요번에 둔촌 주공 1만 2천 가구가 서울에서 마지막 대규모 공급이고 앞으로 동대문 쪽의 휘경자이 외에는 공급이 평소 연간 4, 5만에서 이제 앞으로는 2만, 만으로 떨어지는 내년, 후년에는 갈수록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둔촌 주공이 20평형대 기준으로 10억 정도의 분양을 했고 구민평형 30평대 기준으로 13억 정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둘 다 10억
10억씩 올라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2년 실거주를 입주를 하고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은 2년 뒤에 비과세로 파는 게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대부분 많이 입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세 물건, 월세 물건이 보통 이제 뭐 1000세대 입주한다. 그러면은 서울 기준으로 한 500세대 정도가 전세 월세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1만 2천 가구니까 한 6천 세대 정도가 그래도 전세 월세 물건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7% 정도가 지금 전월세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공급 폭탄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아니면 작년 초만 하더라도 둔촌 주공 이제 미분양 나서 줍줍 물건들 나오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둔촌 주공 입주할 때 되면 서울 공급 폭탄으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전세값이 폭락할 것이다. 특히 그 강동구나 송파 이쪽은 그냥 전멸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들이 많았죠. 지금 보면 유언비어죠.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면은 그렇게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가장 서울에서도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10억, 13억이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공사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가 봐요. 공사비가 최근에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값, 공사비만 하더라도 24평형 신축 아파트, 요즘은 얼어 죽어도 신축이죠. 신축 아파트 올림픽공원 앞에 이렇게 대규모 1만 2천 가구에 24평 10억이면 거저였죠. 그리고 33평도 13억이면 거저였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 30년, 40년 된 분당 아파트도 13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시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 동네만 알고, 뭐, 집값이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중 물가가, 코로나 대비 거의 2배가 다 올랐잖아요. 물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물가 폭등, 원자재가 폭등, 인건비 폭등을 계산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억에 분양했던 게 20평대가 20억, 13억에 분양했던 게 23억, 요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거래들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시세면 이제 정점권으로 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더 올라가면은 이제 뭐 잠실하고 강남을 넘어서는 가격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분간은 가격을 유지할 것 같고, 전세 물건은 아무래도 전세 물건이 한꺼번에 좀 많이 나왔으니까 한 30%, 40% 정도 전월세 물건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입맛대로 좀 골라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 후년만 하더라도 전세가가 이제 만만치 않아질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그 헬리오 1만 가구가 입주할 때를 기억해 보면 잠실 전세 가격이 10억 초반, 11억, 뭐 12억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8억까지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전세가가 하락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부터 벌써 6년 전이네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2년 뒤에 전세 물건이 또 왕창 1만 가구였으니까 5천 세대 전월세 물건이 뭐 2018년도에 말에 입주했으니까 2020년도 말에 전월세 계약했던 5천 세대 물건이 왕창 나오니까 또 2년마다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을 잘 모르시나 봐요. 사람들이 2년마다 이렇게 따박따박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5천 세대가 다. 그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4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수요들이 5천 세대가 이제 처음 입주할 때만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쫙 분산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 전세가가 막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헬리오 때보다도 전월세 물건이 적어요. 1만 가구 헬리오 때보다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세 물건이 적게 되면 당연히 실거주로 입주하는 물건들이 많겠죠. 그리고 실거주 입주를 이제 대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 압박이 심하고 고정금리 4.8% 이렇게 얘기해서 뭐 1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중도금 뭐 1차, 2차, 3차 계속 내시면서 80%가 입금이 끝난 상태예요. 나머지 지금 20% 잔금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친인척들한테 빌려서 중도금 냈던 분들이 1차, 2차, 3차 중도금 냈던 분들이 대출 뭐 한 30%, 40%, 50%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셔서 이제 그 빌렸던 돈들 그 빚잔치를 하시겠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입주가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 사전 점거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자료 화면 이게 나갈 텐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수영장도 뭐 8레인인가? 뭐 그렇게 굉장히 많고 뭐 실내 농구장도 있고 뭐 스카이뷰? 거기서는 뭐 올림픽 공원 다 내려다 보이고 그죠? 그리고 한강까지 보이고 남산 타워, 서울 타워까지 보이고 뭐 입주민들 만족도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겉에 외관 같은 데도 화음 같은 걸로 시공사에서 신경 써서 줬고 안에 들어가는 싱크대라든가 세면대, 뭐 욕실 어떠냐 했더니 사전 점거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뭐 2018년도에 앞서 언급했던 그쪽 단지는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삐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그 불만족스러웠는데 조합원들이 분양 받으신 분, 수분양자들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단지 내에 뭐 바로 앞에 뭐 9호선도 있고 하니까 출퇴근해도 별 문제 없고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운데 이제 많이 청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많이 좀 출퇴근 시간에 그쪽 서하남 IC서부터 시작해서 양재대로 쪽이 교통이 조금 막히는데 많이 청가구면 한 2만 명 넘게 한 3만 명 정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교통이 좀 만만치는 출퇴근 시간에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금 양재대로 조금 많이 막히는데, 교통 문제는 좀 그럴 것 같고, 이제 인프라는 아무래도 그 둔촌주공이 이제 한 7년 전서부터 이주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둔촌주공 안에 이제 상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안정화되기까지는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보통 신도시가 들어오면 안정화되는데 10년이 걸려요. 경기도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근데 여긴 서울이니까 그 앞에 둔촌역 쪽에 그 건너편에 이제 재래시장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이 이제 조금 그동안엔 둔촌주공 나가면서 이제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상권들이 활성화되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도 많이 났고 그리고 2년 실거주를 비과세도 노리고 있고 그래서 입주하는 실거주민들이 많아진다. 집주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단지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뭐 임대로 잠깐 내 집도 아닌데 살다 가시는 분들은 집을 뭐 관리한다거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신축이고 집주인들이 뭐 60% 정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동네는 당연히 안정화되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그 지역 전체가 요 1만 2천 가구로 인한 멋있게 옛날에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막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의리의리하게 1만 2천 가구가 들어왔으니까 강동구 지역 전체의 랜드마크가 벌써 됐죠. 가격적으로는 뭐 고덕 쪽을 다 넘어섰어요. 당연히 송파랑 붙어 있고 올림픽공원이고 잠실역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뭐 앞으로도 강동구를 리드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초콜릿 그럼 둔촌주공 뭐 입지도 되게 좋아지고 환경도 개선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33평을 23억에 지금이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33평에 23억. 저라면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 강남 3구에서 갈 만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축발, 신장 개혁발,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발로 23억이라서 앞으로는 당연히 5년, 10년 뒤에는 23억을 넘어설 거예요. 둔촌 주공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게 입에 잘 안 붙어요. 근데 둔촌 주공이 당연히 23억이 뭐예요? 계속 가겠죠. 뭐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근데 지금이면 저라면 이제는 그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3억이면 30평대로 갈 만한 데가 있어요. 잘 찾아보십시오. 강남 3구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축이죠. 구축이고 이제 90년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이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입지가 상급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수영장을 포기하셔야 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뭐 전 수영 안 하니까 뭐 그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런 데로 가시면 뭐 서초든 강남이든 갈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강동구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래서
작년 3월에 벌써 1년 9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그때 둔촌주공 미분양으로 줍줍이 막 나왔을 때 사람들이 소콜님 이거 들어가야 됩니까? 했을 때 저희 비공개 카페 수강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됐었을 때 저는 말렸어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그 돈으로 강남 서초를 들어갈 수 있다. 물론 구축이죠. 예. 성파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저는 신축을 원하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여력도 안 되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입지 대비는 싸다. 입지 대비는 올림픽공원 바로 앞인데 솔직히 뭐 강동구에서는 입지가 제일 좋죠. 강동구 전체로 봤을 땐 고덕은 저 안쪽이고 그죠? 성내동 이쪽은 빌라촌이고 그래서 저는 입지 대비는 그 정도 33평이 13억, 24평이 10억이면 입지 대비는 엄청 싸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복잡한 거 생각 안 하고 뭐 그래도 청약통장 한번 쓰고 싶으면 들어가라. 뭐 그래 줍줍은 뭐 청약통장까지도 필요 없었지만 그래서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400명이었을 때 한 27명 정도가 당첨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요즘 어저께도 이제 통화하신 분들이 그분들인데 사전 점검 갔다 오셔서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다 본인들 보기라고 뭐 아주 작은 평수 있지 않습니까? 둔촌주공에서 그 방 2칸짜리 거기도 한 6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금 프리미엄이 그 정도 붙였는데 뭐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죠. 근데 입지 대비는 싸다. 올림픽 공원을 다 누리고 잠실역 가까워서 2호선으로 서울 한 바퀴 어디든지 출퇴근 가능하고 9호선으로 급행으로 강남 쪽이든 여의도든 그리고 저기 마곡지구 LG 쪽 직장인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김포공항 공항 관계자분들까지 급행으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 신축 아파트에 이 정도면은 지금 같은 공사비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싸니까 들어가셔라 했지만 이제 10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는 우선 그 가격은 이제 조금 오래 걸릴 것이다. 5년, 10년 뒤에. 그러니까 뭐 시세 차익을 생각 안 하시고 그 인프라를 그냥 누린다. 난 투자 가치는 별로 생각 안 하신다. 그럼 들어가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투자 가치로는 먹을 건 당장은 많지 않다. 저평가는 아니다. 이제 적정 평가다. 그래서 여기서 막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폭등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그쪽은 그 정도 가격대는 보셔라. 그 정도 가격대로 강남 3구에 더 보실 때가 많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본인들 돈으로 강남 3구 들어오실 수 있는데 강동구 신축으로 선택하신 거라고. 뭐 한창 선택의 문제죠. 자기가 입지 조금 빠지는 곳에 신축으로 갈 것이냐, 상급지의 구축 복도식으로 갈 거냐. 이거는 본인 선택의 문제라서 저라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것 같다. 지금은. 근데 작년 3월이었으면은 그 선택이 맞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